그러니까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두려움보다는 항상 더 낫다는 거죠.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이때는 꼭 실천을 해보세요. 오늘도 성공학 칼럼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학 칼럼의 제목은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맞서면 생기는 일, 뭐 이렇게 제목을 적었거든요. 제가 이게 되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장벽이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아까 경매 강의 홍보했는데, 경매 강의를 이렇게 홍보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어쩌지? 하고 늘 두려워요. 뭘 해도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면 어쩌지? 안 좋은 평이 달리면 어쩌지? 악플 달리면 어쩌지? 이런 것들이 다 두렵습니다. 저라고, 물론 제가 얼굴이 매우 두껍긴 하지만 저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두렵지만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한 이틀 전인가? 지난 수요일이었죠. 이틀 전인 것 같아요. 수요일에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왔어요. 물론 지금도 춥지만 이날에 비해서는 좀 포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 대관령 날씨가 영하 20도였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영하 25도였던 것 같다. 대관령 날씨는 무려 영하 25도씨였습니다. 서울 날씨는 영하 18도씨였어요. 제가 20대 때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캐나다의 로키 산맥에 가면 이쪽에는 빙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도 녹지 않는 그런 빙하가 있거든요. 근데 로키 산맥을 제가 12월인가 1월인가 근데 겨울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때 영하 30도였어요. 와, 저는 이 영하 30도를 겪어봤는데 그냥 이게 추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요. 그냥 피부가 아파요. 그냥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영하 30도의 기억이 아직도 저는 선명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대관령, 이때 제가 여기에 안 있었지만 이때 영하 25도였어요. 네, 이때도 아프겠죠. 영하 25도쯤 되면.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 제가 살고 있는 전주의 기온은 영하 15도였거든요. 부산 같은 데는 영하 10도.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역대급이죠. 네,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저는 이게 달리기를 아침마다 하는데 수요일에 이런 한파가 찾아왔잖아요. 그쵸? 또 이날은 좀 언덕 인터벌 날이었어요. 좀 힘든 훈련하는 날? 언덕 인터벌을 하는 날이었는데 많이 좀 춥고 두려운 날이죠. 힘든 것만 해도 두려운데 추위까지 좀 가장 강한 날이니까 두려움이 가장 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날 가장 추운 날은 저는 무조건 달립니다. 꼭 챙겨요. 챙겨서 달린다. 왜 이런 두려운 날 챙겨서 달리냐면 이날 뛰잖아요. 이날 이렇게 가장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이러면 진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추운 날 뛰어도 나 뛸만 했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확 올라갑니다. 이 자신감이 이렇게 확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가장 추운 날이니까 오늘 같은 날, 이날보다 안 춥잖아요. 그쵸? 이럴 때는 심지어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냥 그 어떤 추위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앞으로 제가 겪을 일이 없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를, 가장 힘든 두려움을 맞서서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면 그거는 나에게 자신감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기타 다른 거는 이것만큼 힘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일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막고 있던 가장 큰 장벽 하나를 막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정말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두려움을 이기려면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나머지 이걸 할까 말까, 이런데 해도 되나? 이런 두려움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현실에서는 그만큼 두렵진 않아요. 그만큼은 아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두려운 건 아닌데 머릿속에서는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추운 날 영하 18도, 영하 15도, 제가 제일 추울 때 달린 게 마이너스 18.6도였거든요 제가 이런 날은 좀 기록을 해놓는 편이라. 근데 이 날도 사실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달리기 전에는 두려움이 극에 달했죠.
극에 달했을 때를 숫자로 한 10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실제로 나가서 뛰어보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뛸만한데? 하고 한 6, 7 정도만 추워요. 그러니까 현실은 6, 7인데 우리의 두려움은 10 이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현실은 그 정도로 두렵지는 않다는 거. 이게 정말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현실과는 다릅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 해보면 사실 별게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시간을 자꾸 미루게 되고 미루면서 준비를 하죠. 준비를 했을 때 최대 단점이 자꾸만 두려움이 생겨나요. 제가 뭐 새로운 사업을 런칭할 때마다 항상 저도 늘 두렵습니다. 이거 진짜 잘 될까?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늘 두려워요. 뭐 책을 쓸 때, 글을 쓸 때, 뭐 영상을 찍을 때, 이거 반응이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해도 될까? 두려운데, 일단 해봅니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제가 두렵게 생각했던 일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두려움보다는 항상 더 낫다는 거죠.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이때는 꼭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생각에서 자신감도 높아지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게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내용을 블로그에 다 담았습니다. 블로그에 보시면 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어요.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뭐 요런 거 제가 이 이야기도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게 닥신TV라고 자동차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하시는 뭐 분이 있으신데, 포항공대 나오시고 나중에 의전 가가지고 의사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닥신TV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도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지 않다. 그래서 생각보다 성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게 완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20대 후반에 제 취미가 뭐 헌팅? 뭐 낯선 여자에게 말 걸기? 제가 여기에 한때 정말 되게 심취했어요. 이게 정말 뭐랄까 설레임? 네, 좋게 말하면 설레임이고, 뭐 약간 좀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이게 말 걸어도 될까? 되게 두렵잖아요. 그쵸? 두려움. 저 약간 좀 변태 기질이 있나 봐요. 이렇게 좀 두려움을 주고 떨린다는 말이 맞겠네요. 떨린다. 전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떨린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떨리는 경험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20대 때는 이 떨리는 느낌 때문에 낯선 여자들에게 말 거는데 좀 되게 심취했어요. 제 취미 생활이었어요. 네. 정말 많은 여자분들께 말을 걸고, 뭐 연락처도 많이 따봤고, 네, 같이 밥도 많이 먹고 했었거든요.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근데 흔히 생각하기에는, 외모를 숫자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외모가 최상이다, 뭐 전지현급이다 하는, 뭐 외모가 아주 훌륭한 이런 10 정도 되는 최고의 외모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을 10이라고 할게요. 숫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좀 외모가 별로 어필하지 못한다, 좀 못생긴 편이다 라는 여자분이 있다고 치면 이분을 1이라고 할게요. 네, 보통은 다 한 5 정도 된다고 칠게요. 5가 넘어가는 이런 매력적인 여성, 그러니까 이쁜 여자죠. 쉽게 말해서 예쁜 여자. 남자들은 예쁜 여자면 뭐 일단 오케이인 경우가 되게 많죠. 이렇게 예쁜 여자들에게 뭐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하면은 거절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두려우니까.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날 받아줄까? 뭐 이런 마음이죠. 두려움이 더 커요. 근데 외모가 좀 매력이 없다, 좀 못생겼다, 네, 이런 여자에게 말을 걸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이렇게 좀 못생긴 여자, 매력 없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마치 괴한을 만난 듯한, 난 그냥 뭐 말 한마디 걸었을 뿐인데 소스라치게 놀라요. 뭐 그리고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요. 네. 매우 빠르게 도망을 막 갑니다. 저런 미친놈이 다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 도망을 가요. 왜냐? 이런 경험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매우 경계하는 거죠. 난이도가 최악이에요. 난이도 최상. 가장 어렵습니다. 못생긴 여자에게 번호 따기. 이거는 정말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예쁜 여자, 연예인급의 외모가 훌륭한 여자, 출중한 사람에게 말을 걸면 오히려 잘 받아줍니다. 뭐 이렇게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미. 이놈의 뭐 인기란 뭐 약간 좀 요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좀 기분이 좋아 있는 투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긴 하는데 옆에서 계속 말 걸면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대화를 리드해 가면 연락처 정도는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있는 경우에는 안 줄 때도 많은데 남자친구 없으면은 그냥 오히려 잘 주는 것 같아요. 연락처를 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게 두려움에 맞서서 이런 일을 겪으면 미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용기가 있어야 미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뻔뻔해져야 됩니다. 뻔뻔한 게 돈이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뻔뻔한 게 돈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과감히 대시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허락해주면 그냥 미인과 뭐 데이트할 수 있고 연락처를 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까인다고 쳐요. 연락처를 안 줬어. 됐거든요? 했다고 쳐요. 그럼 뭐 나는 손해보는 게 뭐죠? 그냥 한 번에 쪽팔림? 그냥 한 번 쪽팔리면 되잖아요. 그쵸? 이게 뭐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경찰이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쪽팔리면 됩니다. 그래서 뻔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처음에는 쪽팔린 게 좀 큰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쪽팔림을 당해야 보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닌 거를 느껴지게 됩니다. 쪽팔림을 많이 당하면 많이 당할수록 얼굴은 점점 더 두꺼워져요. 이제 저는 뭐 어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얼굴이 많이 두꺼워졌거든요. 얼굴 두꺼워지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져요.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좀 벌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총각이다, 여자친구 없다 하시면 과감하게 예쁜 여자에게 말도 걸어보세요. 이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보면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제록스에서 영업을 배웁니다. 세일즈를 해서 지금의 기요사키가 있게 됐거든요. 근데 제록스에서 뭐 우리가 지금 영업할 건 아니니까 헌팅을 잘하면 저는 영업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람의 마음을 얻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건 너무 쉽습니다. 세일즈는 헌팅 잘하면 세일즈에 큰 도움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총각이다 혹은 처녀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다 하시면은 헌팅을 좀 생활화하시면 영업력의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은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은 도전하시고 두려움 이겨내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성공학 칼럼은 여기까지였고요.